뉴스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뉴스 돋보기 한 발 더 MBC 강원 영동 보도국의 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호, 김인성 두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발전소 주변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흡사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이 지원금,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호 기자. 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 좀 피해도 예상되고 실제로 또 피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그리고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게 네. 특별 지원금과 기본 지원금으로 나누는데요. 그런데 뭐 어떤 피해가 있길래 이렇게 지원금을 또 주는 거예요?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무연탄이나 유연탄을 쓰는데 분진이 날릴 수도 있고요. 발전소가 있게 되면 또 경관상 그쪽에 또 전선이 지나가면서 송전탑도 연결되기도 되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관광단지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들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발전이 좀 더디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런 지원금을 꾸준하게 주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송전탑이나 분진 문제 같으면 뭐 건강에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 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주는 겁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1999년도부터 동해화력발전소라는 발전소가 400메가와트 규모로 가동을 됐고요. 지난해에는 30메가와트의 바이오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1200메가와트 규모의 북평화력발전소가 또 단계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발전소가 가동을 하게 되면서 발전소 반경 5km 반경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부평동과 송정동, 청곡동, 북삼동에서 4개 동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요. 네. 삼척시 같은 경우도 시내권에 있는 4개 동지역이 모두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해시는 현재 매년 한 10억 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고요. 네. 삼척시도 4에서 5억 원 가량의 기본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 지원금이고요. 이제 네. 특별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특별 지원금은 한꺼번에 좀 많은 돈을 주게 되는데요. 동해에 이제 부평 화력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동해시에 지원되는 특별 지원금이 300억 원이고요.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부 발전이라고 큰 발전소가 또 가동을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삼척시에 600억 원의 특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지원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좀 부실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특별 지원금은 이제 뭐 300억, 600억 했는데 그 기본 지원금은 발전소가 가동돼서 폐쇄될 때까지 매년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가동이 되는데 3, 40년 동안 주는 돈을 다 모아보면 수백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을 합하면 1,000억 원 정도의 돈이 그냥 3, 40년 동안 그 지역에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돈을 주니까 그 지자체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었더라고요. 네.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이제 동해시의 발전소 지원 내역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일일이 한번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지원금이 사용된 내역을 보면 동주민센터의 시설 개선과 각종 집기류 구매, 동사무소 외부 도색에까지 사용됐습니다. 송정동 주민센터는 발전소 지원금으로 지난 2012년 직원 전용 다용도실에 싱크대와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에 3천만 원가량을 사용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있는데 주로 주민들이 마셔요. 주민들은 지원금이 이렇게 황당하게 사용됐다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들어올 때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거는 원래 사실 시 예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부평동 발전기금 가지고 쓴 부분도 있고 그 시가 지금까지는 좀 일방적으로 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 요 부평동 발출소 뭐 주차장도 뭐 발전기금 가지고 만들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시공사인 줄 알고 있는데 발전기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문제 있냐면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 담장 같은 거는 아파트 유지 보수비에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발전기금 가지고 명색을 바꿔가지고 뭐 1차 아파트 뭐 중앙아파트 펜스라 그러면은 2통, 3통 경계구간 이래가지고 막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써야 될 때를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몇몇이 써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없이 쓴 거예요. 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해시 북평동 지역에 이제 2개의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지금 이제 기본 지원금은 절반 가량이 부평 동지역에 지원되고 나머지 3개 동지역에 적절히 이제 인구라든가 뭐 거리에 별로 이렇게 지원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곡동 지역에 지금 이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보면 청곡동 지역은 지금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몇 년째 지금 돈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삼동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보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네. 북평동하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발전소 가까이 있고 사업도 많은데요.
지금 돈이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북평동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사업을 하게 되는데 북평동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을 지금 보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북평동 같은 경우는 2개의 복지회관이 있고 그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 들어간 돈도 수십억 원이 됩니다. 복지회관에 재산세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네.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복지회관을 보통 이제 마을 번영회, 그러니까 북평동 번영회가 소유하게 되는데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뭐 취득세나 뭐 증여세나 뭐 여러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보통 몇 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을 번영회에서 큰 돈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지원금으로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도 내고요. 그다음에 굴다리 벽화를 좀 그린 게 있더라고요. 굴다리 벽화 같은 경우는 도시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보통 이런 건 경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 예산으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동네가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겠지만 이런 돈을 과연 이 지원금을 써야 되는 거냐.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행나무를 이식하는데 이 돈을 썼어요. 네. 주민센터 내에 어떤 뭐 조경 사업을 하는데 이 네. 돈을 썼는데 이때 비용도 보면 한 300~4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과연 이런 부분이 주민 복지와 아니면 소득 창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주민센터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싱크대를 설치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으로 만드는데 송정동 지역 같은 경우를 좀 보면서 그 부분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도 이제 다용도실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용도실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싱크대도 있고 뭐 가전 제품도 있는데 여기 이제 과연 주민들이 이제 이용하기에는 좀 너무 외진 곳이고 약간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뭐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주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도 한 3~4천만 원 정도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어떤 뭐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했었고 주민센터의 화장실 공사도 이런 돈으로 했었고요. 주민센터 전체의 도색 작업도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도색하는데 분명히 이 건물은 시 소유의 건물인데 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 지원금으로 도색을 해버리고요. 비상 계단도 이런 돈으로 하고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돈이 너무나 좀 즉흥적이고 네. 주먹국으로 쓰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복지회관은 뭐 그런 대로 복지회관이라고 치고 말이죠. 예. 주민센터는 원래 동사무소잖아요. 그게 예, 이제 예. 이름 밖에서 주민센터인데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걸 뭐 도색도 하고 계단도 설치하고 다용도실도 뭐 공사하는 데 쓰고 화장실 공사에 네. 에어컨도 설치하고 나무도 은행나무도 심고 심고. 말이죠. 예, 예. 이렇게 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복지와 애써 한번 연관을 한번 시켜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쨌든 주민센터는 큰 회의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민원 업무 때문에 오게 되니까 네. 거기 왔을 때 뭐 하다못해 화장실 이용하지 않습니까? 뭐 주민 중에 한두 명 이용하게 되면 뭐 네. 복지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에어컨 같은 경우도 보통 많이 이용하는 건 시 공무원들이겠지만 네. 뭐 민원인이 갔을 때 이게 에어컨을 좀 바람을 그렇죠. 좀 세게 되면 쾌적한 환경이 좋으니까 필요하죠. 설명하기 힘들군요. 네. 어쨌든 뭐 보기엔 복지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네. 끼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복지라는 개념이 워낙에 추상적이어서 네. 좀 뭐 네. 이렇게 끼워 맞춰도 되고 저렇게 끼워 맞춰도 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쓴 게 주민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건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시를 위한 거냐라고 따져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 돈이 누굴 위해 쓰였다고는 정확하게 규정을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뭐 예산으로 집행할 건 예산으로 집행하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나 복지를 위해서 쓰이고 이게 가장 명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감시 감독이라든가 집행 체계 이런 게 좀 뭐 부실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좀 기존에 보니까 좀 투명하지 않게 집행된 부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법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뭐 어떤 사업에 쓰겠다, 다 쓰게 되면 어떻게 정산하다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동장이 뭐 보통 이제 책임자 정도 되는 사람이고 통장, 각 지역 사회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상위 기관인 시청에다 올리면 시청은 그냥 동에서 다 뭐 주민들하고 다 잘 뭐 이렇게 협의해서 올렸으니까 네. 이대로 해라. 그리고 시청은 다 집행한 부분의 결산만 잘 이렇게 서류만 받아서 나중에 산업통상부나 이쪽에 올려 보내는 일만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동이나 송정동 같은데 무슨 사업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우리는 이제 통장이나 반장 이제 통만 통해서 동사무소만 알려줘서 그게 통장을 통해서 전 주민들한테 이제 전파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좀 누락됐다래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어떻게 이제 좀
안에 내부적인 집기류는 어쨌든 주민들이 가서 TV를 보거나 뭐 회의할 때 자료를 쓴다고 하겠지만 도색까지 주민들에게 이익적인 어떤 편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색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갑자기 작년도의 행사인데. 예, 여기 보면 문화의 집 보수공사에 이제 1,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외부 도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보시면 외부 도색이라는 거는 밖에 페인트 칠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업은 제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송정동이죠? 송정동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의 집은 그 동사무소에 있는 2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사무소 잠깐만요. 제가 네. 계장님 저 송정동 문화의 집이 동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시돈으로 도색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니었나고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작년도 제가 사업 이제 선정에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저희가 그렇다고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시에서 독단적으로 사실 한 게 아니고 동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는 사업 선정을 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제가 이제 취재 중에 만난 이제 그 마을 번영의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 심의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센터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졌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동장이 이제 거기 이제 심의위원회 좀 책임자인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동주민센터에 이런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뭐 주민들이 안 됩니다라고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는 지금 발전 기금이 나오는 게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에 5km 반경 내에 서 있는 데서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지역에는 따로 예산을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발전 기금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해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예산 가지고는 다른 이제 발전 기금 안 나오는 통에다 쓰고 그런데 여기 발전 기금 나오는 통은 자체적으로 발전 기금 가지고 써라 이런 식이 되니까 그리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럼 발전소가 여기 왜 있느냐. 결과적으로 아무 우리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인 부분이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유지하는 비용에 많이 들어갑니다. 부평동의 복지회관의 예를 들자면요. 1990년도에 발전소 주변 지원금 30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아주 큰 건물을 지었거든요. 당시 이 건물의 목적은 예식장을 하려고 이제 소득 사업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1년 만에 사업을 실패하고 건물은 그냥 방치가 됐었고요. 동해 해경본부에서 이 건물을 좀 몇 년 동안 임대해서 썼었고 4년 전부터는 지금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동해시가 이제 이 복지회관을 임차해서 마을 번영회로 연간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200만 원이 뭐 큰 돈 같은데 이 건물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요. 이 건물을 매년 보수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수비가 4년 동안 2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3,200만 원을 4년 동안 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밖에 거의 안 되니까 이 돈 갖고는 이 건물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소 지원금 2억 원을 넣어서 건물을 다 보수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임대 사업으로 나오는 수익 가지고는 건물 자체를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인 거예요. 북삼동에 지금 있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목욕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8억 원을 추가로 또 이 발전소 지원금을 들여서 내부를 증개축하고 수리해서 또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정동 복지회관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돈을 모아서 내년에 또 증개축을 할 계획이고 청국동은 지금 땅만 사놓고 계속 몇 년째 돈을 모아서 조만간 한 2, 3년 후면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삼동의 목욕탕은 좀 싸죠. 제가 거기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안 다닙니다만은. 근데 지금 다시 또 뭐 증개축 8억 들여서 한다는 거군요.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뭐 금방 망해버리고 또 뭐 수익으로 보수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회관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하나 하면요. 이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목욕탕을 가니까 이제 복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 창출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부평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30억 원을 들여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 돈밖에 못 벌면 1% 수익밖에 안 되는데 그럴 거면 그 건물을 왜 짓냔 말이에요.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서 이자 수익 받는 게 훨씬 나은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임대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실패를 해도 건물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뭐 이 돈 같은 경우가 이 돈이 주민들에게 줄 돈은 맞지만 개개인에게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만 집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실패해도 어떤 그 부동산적인 가치가 남아 있으면 책임을 누군가에게 덜 지우게 되니까 이런
그런 임대업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부평동에 지금 GS 북평 화력이 들어오면서 30억 원을 들여서 목욕탕과 체력 단련장을 지어줬는데 네. 부평동의 번영회에다가 이 건물을 가지고 당신들이 운영해라. 운영하시오라고 했는데 취득세와 증여세가 1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30억 원이 들었는데 10억 원으로 세금을 내서 그 건물을 가지라 그러면 누가 갖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다 잘못된 사례만 들었는데 네네. 뭔가 좀 지원금을 잘 쓰는 사례는 없습니까? 지원금을 잘 쓰는 사례는 네. 찾기 좀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좋은 사례를 하나 찾아왔는데 네. 충남 당진에 이제 화력발전소가 네. 이제 추가로 건설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지원금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역 주민들이 한 네. 60억 원을 들여서 아주 땅을 샀었는데 네. 지금 이제 충남 당진 지역이 지금 뭐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네. 60억으로 산 땅값이 지금은 2배가 됐다고 그러대요. 120억이.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이건 아주 뭐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으로 버섯 농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수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버섯 농장이나 과수원에 주민들이 일하러 가서 그날 일당을 받아오면 그게 또 피부에 와닿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창출은 안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매번 돈이 돌아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다양한 사례를 좀 연구해 봐야 된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사업이라는 게 단지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임대로 나오는 것이 소득 사업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떤 작목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을 유치하다든가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소득 사업인데 그런 쪽에 저는 좀 관심을 돌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제일 이제 급하게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확히 좀 내가 봤을 때는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설정되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부평동을 어떻게 개발할 거다는 그 발전 계획을 만들고 그 발전 계획 하에서 우리가 이제 시외에서 통상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분리를 하고 그 지원금을 받아서 분리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그런 과정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지원금을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주머니돈, 쌈짓돈처럼 눈먼 돈처럼 쓰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겠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감시 감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 그 법원이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 관심, 우리 동네에 온 돈인데 뭐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귀찮다고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 관심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득 창출 사업에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돈을 좀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영호 기자였습니다.